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그 촬영한 날짜가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소미아가 파기가 될 거냐, 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이제 약 이틀 전쯤에 방송을 했는데 11월 22일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연기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도 뭐 이것이 그 확실하게 정말 그 1년 동안 연기가 된 것인지 또 뭐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또 다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가 됐는데 정말 이 폐기를 하게 한 그 강력한 원인 또는 동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파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그 몇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뭐 제목을 한번 그 지소미아 연기 이후에 그 후폭풍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그 협상이 이제 결렬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군이 뭐 철군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철군이라는 것이 그 간단하게 뭐 돈 내라는데 안 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간다만다라고 결정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내면 미군이 가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미국은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철수한다는 그런 거를 하나 그 역사적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그 두 번째 파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소미아를 이제 폐기하지 않고 연기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소미아 폐기한 이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선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이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국제 장치입니다. 국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일 간의 문제로 이렇게 그 줄여서 보면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 미국의 압력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압력인데, 그래서 뭐 미국의 국방장관, 뭐 국무장관, 합참의장, 뭐 미국 대사들 이제 다 왔다 가고 다 설득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의회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하지 못하고 연기하도록 하는데, 저는 아마도 거의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의회가 지소미아를 연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어떤 결의안을 냈는지, 이 결의안 뭐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함께 읽어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료되지 않고 연기되는 과정이 그렇게 이 명쾌하지가 못합니다.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김유근 차장이 11월 22일 6시에 브리핑을 열고 코트하는 겁니다. 말한 겁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라고 했다. 이 문장이 국제법적 그 용어인데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그 상궤를 벗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지소미아를 없앨 수 있어요. 앞으로 3시간이 또 없앨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없앨 수도 있고, 국제법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전권을 가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사안인데,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전제를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로 국제법 또 외교 문건 읽는 식으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8월 22일 날 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니까 8월 22일 날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거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약속을 이제 한 바에 의하면은 지소미아 협정이 이제 쭉 그 조항이 쭉 있는데 거기 제21조가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에 관한 겁니다. 그 21조 3항을 보면은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날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23일서부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11월 22일 날 안 하겠다는 것을 없는 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거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8월 22일 날 이제 안 한다라고 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전제를 누가 허락을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2시간 있다가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제 23일이 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사국 간에 아무런 논의와 합의가 있지 않은 건데 순수히 법적으로만 말해보면은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한 거가 효력이 없으니까 서면 통보 안 한 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예, 이건 뭐 논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연기시킨 거를 한국이 판정승한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종료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말 그날 저녁까지도 종료될 거다라고 보통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종료했으면은 그럼 종료한 거가 증거가 되나요? 종료하지 않은 거가 판정승이면은 또 일본도 뭐 좀 경솔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퍼펙트하게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 정부를 자극을 했는데 이것을 뭐 연기하지 않고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누가 이기고 지고라는 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일본에서는 아무튼 이 징용공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이것은 징용공 그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 문제, 경제 문제와 따로 생각을 해라.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인데 왜 이걸 갖고 자꾸 다른 거하고 연계시키느냐라는 식으로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에는 고노 방위상이 지소미아는 일시적인 것이다. 계속되는 것이 뭐 1년 가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협정 유지의 최종 판단을 한국이 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연기를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을 폐기하지 않고 연장한 것이죠. 이거 어떤 용어를 써야지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소미아 폐기 연장인지 지소미아 연장인지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 결정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텐데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뭐 지지하던 세력 같아요. 그래서 그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규탄하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무시한 것을 규탄한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해가지고 민중당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굴욕 결정이라고 한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막 국민 무시, 굴욕 뭐 이런 말로 문재인 정부를 원래 지지하던 세력들이 이렇게 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과 뭐 거의 맞물려서 나타난 사건인데 북한이 서해 바다에 있는 그 섬에서 남쪽으로 해안포를 갈겼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 말을 안 하는데 처음으로 국방부가 이것은 2018년 9월 19일 날 그 남북 간에 이제 군사 협정을 맺었죠. 그것을 어긴 것이었다라고 처음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뭐 대응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언제 쐈는지도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방송에 의하면은 11월 25일 날 김정은이 바로 그 서해안 포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뭐 지도 펴놓고서 뭐 막대기 들고 지시하는 그런 장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뭐 11월 23일 아니면 24일일 거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23일이라 그러면은 이 의미가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바로 11월 23일에 뭐 여러 해 전이지만은 11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는 11월 24일 날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도발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지소미아를 북한의 경우는 한국이 폐기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텐데 그거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감의 뭐 발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맺었던 그 협정을 뭐 북한이 이제 이거가 첫 번째 무시한 건 아니에요. 포를 쏜 거로 첫 번째 무시한 것이지만은 그 협정에 의하면은 이 지역을 정했고 대한민국 쪽으로는 그 서해바다에 그 덕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황해도 위쪽에 가면은 초도라는 섬이 있는데 덕족도하고 초도는 서해바다의 그 거리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군사훈련 같은 거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바로 요번에 그 해안포를 쏜 곳이 창린도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덕족도에서부터 초도니까 135km네요 보니까. 덕족도에서부터 북방한계선까지가 85km, 그리고 북방한계선부터 초도까지가 50km, 그러니까 총 135km라는 데는 이 넓은 지역에서 서로 그 해안포 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북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9.19 합의는 뭐 깨진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23일 날 쐈는지 24일 날 쐈는지도 잘 모르고 북한이 25일 날 발표한 거 가지고서 지금 아는 뭐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직접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비행기도 못 날고 드론도 못 날고 그래가지고 확대된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합참이 보고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하는 거를 우리가 즉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뭐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야당 국회의원이 모르던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그 반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한국이 뭐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브룩스 대장이 이제 북한이 뭐 노골적으로 깬 겁니다. 뭐 포열을 이렇게 카바로 덮고 있고 뭐 해안포에 뭐 이제 그 포문을 열지 않기로 된 약속도 있는데 그거는 북한이 이미 그 약속은 옛날부터 어겼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것이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그 핑계를 대가지고 뭐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를 요번에 쐈으니까 아무런 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배한 것이고, 그리고 브룩스 대장은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에 한미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할 정도까지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애써서 뭐 그냥 왜 북한이 저걸 쐈을까라고 얘기한다면은 지소미아를 너희들이 파기하지 않고 유지한 데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거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위반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까지 북한이 뭐 미사일 쏘는 것도 사실은 9.19 위반이죠. 근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지난번 금년에만 12번 쐈는데, 그 12번 쏘고 한 20발 쐈는데 그것은 9.19 합의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위반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 이게 조항, 법조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이런 그 핑계를 대가면서 북한을 두둔하느라고 애썼는데, 하여간 그 미국 브룩스 장군은 뭐 지금 전역하셨지만은 북한의 최근 해안포 포격은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히 인정된 첫 사례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26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해안포 사격은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도발이 점점 커질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합의 위반 중 첫 번째 사례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외교적 대화를 위해 중단했던 연합훈련을 조속히 재개할 당위성이 분명해졌다면서 내년 2, 3월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으로 북한에 답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년에 한 약속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한반도에 또 대땅뜨가 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하고 진정한 평화가 오진 않죠. 우리가 김일성이 얘기했던 거 72년 70년대 초반에 남북 대화가 개시된 직후에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 사람들도 서울 와가지고 같이 우리에서 오는 통일부로는 마음이 이렇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한 훈화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남조선이 있는 한 모든 평화는 가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북한과 남한 두 개의 완전히 생각이 다른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 사이의 평화는 그냥 겉으로의 평화지 진짜 평화는 아닐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9.19 합의에 대해서도 쭉 이제 봤는데, 그냥 합의는 좋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루어지기 아주 어려운 그런 합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사로 와 있는 해리스 제독의 바로 후임인데, 이분도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는 것이 연기된 이후에 일어난 한반도의 상황들인데, 일본하고 누가 이겼느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우리는 도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고, 미국은 훈련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이것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이 더 이상 이것을 폐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의 노력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상원의원 40명이 공화당 의원 20명, 민주당 의원 20명이라고 그럽니다. 11월 20일자로 된 편지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한테 보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편지 내용이 사인한 것까지 사진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봤습니다. 확대하고 봤는데, Your Excellencies, 그러니까 양국 대통령 각하, 양국의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냥 한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We write to you as bipartisan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 바이파티잔이라는 건 민주공화당을 다 아우르는 멤버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서, and as a strong supporter of the U.S. bilateral alliance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양자 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미국의 민주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reaffirm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is partnership in the Indo-Pacific region.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미일 관계, 이것이 critical importance, 영어 단어로 critical이라고 그러면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대단히, 이건 미국말로 critical이라고 쓰는 거는 보통 의미가 아닌데, 지소미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 이제 정상들에게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폐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20명이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20명씩, 그래서 4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걸 보냈고, 그리고 보낸 것이 미국 날짜로는 21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22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이것을 이제 연기하기로 결정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편지가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서 22일 날 우리가 이제 저녁 때 연기를 했고, 미국 시간으로 또 22일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연기를 환영하는 또 문건이 이제 또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 문건에 쓴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이 리시, 메넨데스, 인호프, 리드 이런 사람들이 Welcome Republic of Korea's decision not to withdraw from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지소미아로부터 탈퇴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 환영한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미국 상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그 랭킹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세니트 아임드 서비스 커미티, 군사위원회죠. 군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의 결정 not to withdraw from the general 지소미아, 지소미아로부터 탈퇴하지 않기로 하는 한국의 결정을 웰컴, 환영하는 바입니다. 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 합의는 which is vital to US. vital. 아까 제가 critical 그랬죠. vital은 아마 critical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vital to United States and the allied security interest in the Indo-Pacific. 지금 지소미아,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미국에게 바이탈하고, 바이탈은 사활적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 이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의회에서 크리티컬, 바이탈 이런 얘기를 지금 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국한테는 일본하고 한국 순회한테는 이것은 크리티컬 임포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연기한다면은 바이탈한 것이었다. 바이탈. 미국한테, 그리고 동맹의 안보를 위해서 바이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serving this vital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바로 이 지소미아가 바이탈한 건데, 이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동맹과 그리고 양자 협력 관계, 그러니까 great,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Only our adversaries profit from our division. 뭡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적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거리는 것은 우리의 적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바로 11월 21일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고, 일본 수상한테 편지를 보냈고, 11월 22일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환영한다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거보다 또 하루 전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11월 20일 날 미국의 상원에서 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결의안이 나왔고, 이 결의안이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결의안이 20일 날 나오고 21일 날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통과되자마자 미국 상원 40명이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한테 편지 보냈고, 그리고 편지 보내자마자 몇 시간 만에 이것을 이제 폐기하지 않고 다시 연기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사활적인 것을 연기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이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결의안 PDF 파일로 된 걸 봅니다. 11월 20일 날 발의가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1일 날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뭐 이거 별로 길지 않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제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해서 딱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글이 뭐 글자가 큰 글자에 성글성글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그 상원 레졸루션 해가지고 모든 문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소미아는 크루시알도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뭐 대단히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없으면 안 되는 걸 크루시알 하다고 그러죠. Crucial to safeguarding the US and allied interest.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크루시알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그 다음에 지소미아는 critical to increasing trust and growing cooperation.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critical. 이것도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용어가 crucial, critical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The suspension of GSOMIA directly harms U.S. national security.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지소미아를 suspend하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는 것은 directly harms,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harms가 뭡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일이다. 이건 한국한테 뭐 보통 이거 협박이 넘죠, 이거는. 예. 그 얘기 보고 밑에 북한은 금년에만 12회의 미사일 실험을 했고 20기의 핵 투발이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소미아를 서스펜드한다. 지소미아를 폐기시킨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디렉트 함, 직접 위해를 가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 결의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의 마찰을 악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적을 좋게 한다는 얘기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파트너십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안보 번영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내용에 해양안보, 항해의 자유, 투자와 상업의 증진, 법의 지배 원칙, 무력을 통한 강압 반대, 즉 지금 무력을 통해서 강압하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북한도 무력을 통해서 이웃을 강압하고 있는 그런 얘기고 바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는 이 문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영어로 크루시아라고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이것이 서스펜드 된다는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directly harms 직접적으로 위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Intelligence sharing is fundamental to the future of trilateral cooperation.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에 있어서 정보의 공유는 fundamental, 또 fundamental도 또 참 대단히 강조를 하는 말이죠. critical, crucial, fundamental, direct harm 뭐 이런 용어 쓰고 있는 겁니다. 북한, 중국의 여타 위협에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소미아는 절대로 폐기되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Reaffirms the importance of 지소미아 as a crucial, fundamental to Indo-Pacific security.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위해서 크루시알하고 펀더멘탈하고 본질적이고 이런 중요성을 지소미아는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는 바이다 라고 쓴 것이죠. 그리고 지소미아가 바이탈 아주 사활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일 갈등은 적에게 유리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며 urges the ROK to consider how to best address 뭐 다른 문제죠. urge라는 말도 또 뭡니까?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문장들이 보면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결의안을 본 사람이 이거 어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된 단어들이 아주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최상급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익스트림한 표현을 한 거예요. 바이탈, 바이탈 인터레스트, 여기 나의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걸려 있다.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바이탈 인터레스트입니다. 바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죠. Insulate important defense and security ties from other bilateral challenges. 지금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하고 방위 문제와 안보 문제는 별개다. 이 갈등을 왜 방위 문제하고 안보 문제에다가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여기 insulate라고 썼습니다. insulate는 구분하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위나 안보 문제가 아닌 문제와 방위 문제, 안보 문제를 섞지 말라라는 이런 또 이 결의안에 나옵니다. 미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경제, 안보 및 그리고 people to people 그러니까 이게 각국 국민의 그 연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불과 4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결의안이지만은 엄청나게 강력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정보 교류는 세 나라의 협력을 위해서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안보를 위해서 크루시알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directly harms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 서로 아래서 잘 해라 그랬지만은 결국 이것을 파기하겠다고 그런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문장들이 써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 군인들이 오고 미국 관리들이 온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의회는 미국의 일반 시민을 미국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원에서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찬성을 했다는 소리, 그리고 40명이나 되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20명이 아예 편지를 해가지고 사인을 다 해가지고 직접 그 바로 전날 이것을 폐기하면 안 된다. 그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결의안을 냈고, 바로 아주 숨가쁜 한 3일 정도였다고 보입니다. 바로 한국이 도무지 이것을 그 미국의 의지를 꺾고서 이제 서스펜드하는 거죠. 이제 폐기시키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 상원 그 레졸루션, 상원 결의안을 보면은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한국이 야, 난 내일 일본이 지금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거 폐기야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것들이 다 그냥 다 살아나겠죠.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국 정부가 좀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로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요 주제 여기까지 하고 주한미군 철군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